도대체 왜 수학 공부를 하는데 꼴보기 싫은 영어를 마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사회 나가서 써먹을 수도 없는 이런 복잡하기 그지없는 수학 따위를 뭐하러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수학을 완전히 패스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수학 응용 심화 학습을 시작하기로 해요. 응용 심화 학습엔 당구장만한 곳이 없어요. 수험생 편. 먼저 꼴찌 탐구 생활이에요. 드디어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고3 수험생이 되는 첫날이에요. 진짜 고3이네. 꼴찌는 모처럼 일찍 일어나 등교 준비를 해요. 이젠 슬슬 공부를 해야 하는 때가 왔기 때문이에요. 1, 2학년 때 심하게 논 게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대학쯤이야 못 갈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폭탄 맞은 성적은 선생님 말씀대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수험생이 되었어도 외모를 꾸미는 건 필수예요. 공부에만 파묻혀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는 것만큼 찌질하게 보이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왁스를 터프하게 쳐발라 머리를 샤방하게 정리해요. 와이셔츠는 배꼽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짧고 타이트하게, 바지는 마치 내 피부의 일부인 양 타이트하게 줄여 입어요. 마이는 어깨뽕을 빼고 등에 주름을 잡아줘요. 그 위에 고딩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등산용 바람막이와 거북이 등껍질처럼 등에 딱 붙는 백팩을 매주면 초절정 간지 고딩으로 변신 성공이에요. 모처럼 지각도 안 하고 일찍 등교해 수업 준비를 해요. 예습이나 할 겸 교과서를 살펴보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심오한 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맞나 싶어요. 미치겠네. 그럼 대학에 가면 핵무기 제조법이라도 배우는 건가? 싶은 혼란에 빠져요. 그때 꼴찌의 거시기 프렌들이 다가와 다정하게 말해요. Are you crazy? 어울리지 않는 짓은 달나라에나 가서 하래요. 꼴찌는 폼을 잡고 니들도 고3인데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라는 되지도 않은 충고를 날리다 뒤통수를 얻어맞아요. 자식아, 지금 네가 그거 본다고 대학 가겠니? 친구들은 우정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무릎 꿇은 비겁자라며 꼴찌를 비난해요. 공부를 선택하든지 친구를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래요. 난감하기 그지없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친구를 선택하자니 엄마가 울고 공부를 선택하자니 친구가 없어 혼자 밥 먹는 서름이 떠올라요. 쿨하게 친구들을 선택해요. 공부는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친구는 한 번 잃으면 끝이에요. 어차피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것뿐이니 2학기부터 해도 충분할 거라 확신해요. 거시기 친구 녀석들과 전투 말뚝박기로 우정을 쌓아요. 전투 말뚝박기로 디스크라는 고질병을 얻은 친구 녀석도 있지만 웬만해선 끊기가 힘든 중독성이 강한 놀이예요. 말뚝박기가 지겨워지면 책상을 사이에 두고 CD 케이스를 라켓 삼아 신나고 즐거운 미니 탁구도 쳐요. 장난감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놀 수 있어요. 빈 우유곽 하나면 쉬는 시간을 알차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유곽을 접어 제기도 차고 박지성으로 빙의해 폭발적인 드리블로 폭풍의 질주를 하며 축구를 해요. 이승엽으로 빙의해 뻥하고 홈런을 터뜨리며 야구도 해요. 하인스워드로 빙의 되면 거친 몸싸움 끝에 멋지게 터치다운을 해낸 뒤 친구와의 뜨거운 포옹도 나눠요. 우유곽 하나로 잠시 멀어질 뻔했던 친구 사이가 다시 끈끈해지는 걸 느껴요. 우유곽은 참 신비하고 유용한 물건이에요.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덧 모의고사 날이 되었어요. 당당하게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이런 우라질. 분명히 한글로 출제됐음에도 문제조차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걸 나 모르게 언제 배웠나 싶어요. 나만 따돌리고 따로 수업을 진행하는 건 아닐까 하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에도 빠져봐요. 이런저런 고민에 휩싸인 꼴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을 바꿔요. 이 기회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법과 찍기 실력을 완벽히 몸에 익히기로 결심해요. 잘 살펴보면 정성과 끈기만 있다면 거저먹는 문제도 있어요. 4층 탑을 쌓았을 때 크기가 같은 44개의 정육면체가 필요했는데 이 규칙으로 10층 탑을 쌓았을 때 필요한 정육면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이럴 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일일이 모두 그려보는 거예요. 끈기와 약간의 그림 실력만 있으면 20분 안에 해답을 구할 수 있어요. 참 쉽죠. 주관식도 문제 없어요. 수학의 주관식 답은 -1, 0, 1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입증된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설프게 답을 분배했다간 패가망신을 하는 수가 있으니 하나로 통일해 적는 게 좋아요. 욕심을 버리고 한 개라도 맞추겠다는 초연한 자세가 필요해요. 나머지 풀지 못한 객관식은 평소에 아끼던 연필이나 지우개를 주사위처럼 만든 후 부드럽게 굴려가며 찍어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하나의 번호로 몰빵되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를 아주 균등하게 분배해 찍는 게 바람직한 찍기 방법이에요. 정영돈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어요. 오 마이 갓. 500점 만점에 59점이 나왔어요. 이런 점수는 학교 역사상 처음이래요. 선생님께선 아버지가 물려줄 사업이라도 있길 간절히 바란다며 남자를 압박해요.
하늘이 노래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오며 그동안의 허랑방탕한 생활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와 동시에 거시기 친구들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를 기세예요. 심지어 점수도 더 잘 나왔어요. 남자를 방심시킨 후 지들은 공부를 한 게 틀림없어요. 저것들이 남자를 견제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젠 정말 벼랑 끝까지 밀린 기분이에요.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고 지금이라도 공부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실미도 열공 모드에 돌입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남자는 계획표를 짜기 시작해요. 그동안 놀았던 걸 생각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3배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직행해 새벽 2시까지 연장으로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 복습. 그리고 8시에 등교. 이런 젠장, 취침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하지만 계획표를 수정할 생각은 없어요. 왠지 이 기세라면 할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이에요. 일단 참고서를 구입해야 해요. 같은 시간을 해도 능률이 쑥쑥 오를 수 있는 참고서여야 뒤늦은 공부를 커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다짜고짜 전교 1등놈을 찾아가요. 수학책. 1등놈에게 다가가 쓰고 있는 참고서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다정하게 물어봐요. 이거. 그러자 1등놈은 난 단지 교과서 위주로 수업 시간에 열중할 뿐이야 라는 씨알도 안 먹히는 헛소리를 날려대요. 열받은 남자가 허튼 수작 부리면 아구창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겠다 협박하자 사실은 고액과외와 학원에서 추천해준 비밀 참고서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하루에 2시간 자면 다행이래요. 한 2시간 정도 다. 고급 정보를 알아낸 남자는 1등놈이 다니는 학원을 끊고 1등놈이 쓰는 참고서를 몽땅 구입하기로 해요. 참 좋다. 실미도 열공 모드의 첫날이 되었어요. 새로 산 참고서를 보니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뚝박기나 하자는 거시기 친구 녀석들의 제안을 쿨하게 거부하고 예습을 시작해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무작정 뚫어져라 읽어요. 가베. 허. 30분을 뚫어져라 봐도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해요. 국어 시간인데 선생님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러자 졸음이 몰려와요. 자신도 모르게 숙면을 취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건 수업 시간엔 졸음이 미친 듯이 밀려오다가도 쉬는 시간만 되면 정신이 아주 맑아지는 현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마치고 학원으로 직행해요.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등놈과 같은 수업을 끄는 것이 후회돼요. 학교 수업이 달나라 얘기 같다면 학원 수업은 명왕성 얘기 같아요. 어쨌든 들어는 둬야겠다 맘먹는데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졸음이 몰려와요. 누군가 교실에 수면제를 뿌려놓은 게 분명해요. 꼴찌 모르게 어떤 음모가 진행 중이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무리한 학원 스케줄까지 소화하고 집에 도착하니 벌써 새벽이에요. 벌써 쉬는.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몸 구석구석이 쑤시지 않는 데가 없고 눈꺼풀은 내려앉기 직전에 몸 전체가 공중부양을 한 듯 붕 뜬 기분이에요. 학원에서 뭘 배웠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요. 복습을 위해 책을 펴는데 엄마가 기특하다며 주스를 들고 들어와요. 챙겨주는 건 고맙지만 공부에 방해가 되는 기분이에요. 집은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꼴찌는 독서실을 끊겠다 선언해요. 엄마는 아들의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군소리 없이 돈을 꺼내줘요. 내일부턴 독서실에서 2배로 열심히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자도 될 것 같아 숙면을 취해요. 계획표대로 행한 지 이틀 만에 모든 체력이 방전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건강을 생각해 학원은 패스하고 독서실로 직행해 자율학습을 시작해요. 알아들을 수도 없는 학원 수업보단 기초를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학원 패스 사건은 엄마에겐 비밀이에요. 가장 취약한 수학 공부부터 시작해요. 처음엔 누워 떡 먹기 같은 문제들 뿐이라 자신감이 넘쳐요. 껌이구만 이거. 그런데 갑자기 수학책에 영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1, 2, 3도 골치 아픈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그마, 리미트, 블라블라블라. 도대체 왜 수학 공부를 하는데 꼴보기 싫은 영어를 마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사회 나가서 써먹을 수도 없는 이런 복잡하기 그지없는 수학 따위를 뭐하러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수학을 완전히 패스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수학 응용 심화 학습을 시작하기로 해요. 응용 심화 학습엔 당구장만한 것이 없어요. 백구와 적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곡선과 기기묘묘한 돌려치기만큼 삼각함수를 쉽게 설명해주는 건 없어요. 수업 능률도 쑥쑥 오를 뿐더러 학원비보다 훨씬 저렴하기까지 해요. 독서실 실장에겐 주기적으로 간식 조공을 바쳐 무한 친분을 쌓아둬야 해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엄마의 기습 방문 시 비상호출을 때려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독서실에서 마음껏 휴식을 취한 후 집으로 돌아올 때 가끔씩 빈혈로 쓰러질 것 같은 액션만 취해주면 엄마의 무한 잔소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벌써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왔어요.
뭔 놈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싶어 겁이 나고 수능 걱정에 밥도 넘어가지 않아요. 이젠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란 생각이 들어 다시 초심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덥고 짜증나고 모기도 극성이고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TV에선 해운대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들었다며 연일 떠들어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여름인데 바캉스 한번 가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방학 때만 열심히 놀고 2학기부턴 진짜 제대로 열공하기로 결심하고 바캉스를 떠나요. 즐거웠던 여름방학이 지나고 공포의 2학기가 시작됐어요. 이젠 정말 놀 만큼 놀았고 더 놀기도 싫을 지경이에요. 이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봐요. 하지만 이번만은 내야 진짜 라는 스스로의 다짐에 속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걱정이 돼요. 급똥줄이 탄 남자는 다시 실미도 열공 모드에 돌입해요. 진짜 공부하자. 그런데 이런 우라지.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생소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기로 해요. 모든 교재 앞쪽 20페이지만 너덜너덜하고 20페이지 뒤는 새 책이나 다름없는 상태예요. 이런 짓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꼴찌는 교재를 마스터할 때마다 한 장씩 먹어치우기로 결심해요. 대략 20여 페이지를 먹어치울 무렵 꼴찌는 자신이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한정된 시간에 모든 과목을 잘하려고 했다간 죽도 밥도 안 되는 역 같은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와요. 일단 기초가 중요한 수학과 영어는 포기하기로 하고 단시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암기 과목에 올인하기로 작전을 바꿔요. 역시나 암기 과목조차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했는데 수능 전날이 되었어요. 내일이 시험이란 생각에 너무 걱정이 된 꼴찌는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놀기만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와요. 그런데 언빌리버블. 그렇게 힘들던 밤샘이 돼요. 거기다 읽기만 해도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그동안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도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수능 전날에서야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신이 원망스러워요. 컨디션 조절이고 뭐고 오늘은 밤을 꼬박 새워서 한 개라도 더 외우고 만다 다짐해요. 형돈아 일어났니? 이런 우라질레이 셔틀버스 또 잠들고 말았어요. 자신의 저주받은 잠욕심의 육두문자가 터져나와요. 그동안 외웠던 것이 머리에서 모두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젠 한시라도 일찍 시험장에 도착해 한 개라도 더 외우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시간에 쫓기는 남자는 엄마를 재촉해 퀵서비스를 불러요. 꼴찌는 후다닥 달려나와 엄마가 불러주신 퀵서비스에 올라 수능장으로 떠나요. 그런데 어째 이런 일이. 수험표가 책상에 놓여 있어요. 쯧쯧쯧. 수험생 여러분, 수험표 꼭 챙기세요. 다음은 범생이 탐구 생활이에요. 고3 언니들이 수능 전쟁을 마친 뒤 봉사활동을 핑계로 슬금슬금 학교에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제 진정한 고3은 너희들이라며 지금부터 쌍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하래요. 고3이 된 범생은 엄마 친구 자식들은 누구나 간다는 스카이를 목표로 삼고 고3 수능 레이스의 계획을 세우기로 해요. 범생이의 못 먹어도 수능 만점 퍼펙트 플랜이에요. 막상 계획을 세워놓으니 벌써부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똥줄이 타요. 당장 공부를 시작해야겠어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고3 전용 능률 쑥쑥 집중력 만빵 책상 만들기예요. 책상 앞에는 여자의 꺾을 수 없는 공부 의지가 담긴 지금 자며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라는 문구를 써붙여요. 출제 확률이 높은 수학 공식들과 영어 단어들은 컴퓨터, 침대, 벽, 천장, 거울, 식탁, 냉장고, 책상 등등 눈이 닿는 모든 공간에 덕지덕지 붙여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요. 이때 똑똑 조심스런 노크 소리가 들려요. 엄마예요. 엄마가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가 맑아야 한다며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만 하래요. 이때 밉상진상 대딩 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깔깔대는 소리가 들려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저 사악한 언니가 틀어놓은 TV 소리가 거슬려 공부를 못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자 엄마는 정광석화처럼 뛰어나가 언니의 등짝을 갈기며 지금 고사님이 공부 중이신데 감히 텔레비전을 키다니 미쳤어 라고 소리질러요. 완전 쌤통이에요. 고3의 가족은 모두가 고3이에요. 고3 범생이의 하루는 뇌를 활발히 해주는 탄수화물,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과일을 골고루 먹는 아침 식사로 시작해요. 시간 없다고 밥을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니 충분히 먹어줘요. 살이 쪄도 상관없어요. 이유는 모르나 대학 가면 다 빠진대요. 학교에 도착하면 우등생의 지정석, 앞에서 두 번째 줄 중앙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요. 첫 번째 자리보단 나서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면서 선생님과 눈빛 교환이 잘 되니까요.
수업 시간이 시작되면 세상에 선생님과 나 단둘이만 남은 것 마냥 필사적으로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는 동시에 손은 끊임없이 움직여 선생님 말씀 토시 하나까지 모두 필기하는 범생이 신공을 펼쳐요. 쉬는 시간이 되면 선생님께 쪼르르 달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제를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꼬치꼬치 캐물어요. 아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따로 질문해야 선생님과 친해져 1대1 공부도 받고 공짜 문제집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체육 시간 역시 운동은 집어치우고 100% 공부를 위해 활용해야 해요. 그날이다, 감기에 걸렸다, 평발이라 못 뛴다 등등 재치 만점의 뻥을 까요. 낮에 많이 움직이면 밤에 졸려 공부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운동하는 사이 여자는 짬이 나면 금속 이온화 경향 서열을 외워요. 칼카나마 아라천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외워도 헷갈리는 원소 주기율표 20번은 초딩 시절 배웠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에 맞춰 수헬리베 붕탄질 산플레 나너 알규 이낭야마 칼슘 맞춰 부르며 외워요. 아브라카타브라보다 더 효과 있는 대학 합격 주문이에요. 학교 공부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또 공부를 해요. 포근한 침대가 나에게 손짓하며 한 번만 누워봐. 라며 나를 유혹해요. 잠깐 머리만 붙여도 피로가 한 방에 싹 가실 것만 같지만 한 번 누웠다간 0.1초도 되지 않아 딥슬립에 빠질 것이 분명해요.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 눈 밑에 파스 바르기 신공을 펼쳐요. 눈이 메어 눈물이 터져 나와요.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하는 현실에 짜증과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하며 서러움이 밀려와요. 고3이라는 이유로 빅뱅 오빠들의 콘서트도 가지 못했어요. 벙벙한 간지 안 나는 교복 스커트도 2단 정도 쿨하게 잘라버리고 주름을 꼼꼼히 박음질에 통을 줄여서 센스 만점 쭉쭉빵빵 샤방샤방 간지 교복 스커트로 리폼에 입고 싶어요. 그것을 입고 빅뱅 오빠들의 콘서트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고3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갈 것만 같아요. 당장이라도 가위를 들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경쟁자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나요. 그딴 생각은 그냥 수능 끝나고 하기로 해요. 첫 번째 모의고사 날이에요. 범생이는 모의고사를 대비해 몇 날 며칠 동안 하얗게 날밤을 까며 공부해왔지만 친구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젯밤 공부 한 개도 못하고 깜빡 잠드는 바람에 완전 망했어. 작전을 펼쳐요. 그러자 친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공부를 안 한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10시간 TV 본 친구, 남친과 영화를 봤다는 친구, 오늘이 모의고사 날이란 걸 잊고 있었다는 친구, 이런 여우 같은 계집애들 다 뻥이 분명해요. 머리 안 감은 꼬락선이나 턱까지 내려와 헤어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다크서클만 봐도 알겠어요. 얘들도 어젯밤 밤새 공부한 것이 분명해요. 시험이 끝나면 또다시 너나 할 것 없이 망쳤다며 난리 부르스를 추기 시작해요. 밀렸었네, 시험 범위를 착각했네 등등.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고도 남을 명령기예요. 한국 영화의 미래는 아주 밝아 보여요. 며칠 후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어요. 너무 떨려 차마 열어볼 수가 없어 일단 반 친구들의 성적 상황에 대해 스캔하기 시작해요. 1등을 하는 착하지만 재수없는 친구가 성적표를 확인하자마자 짜증을 부려요. 자기가 채점했을 땐 2개 틀렸었는데 3개나 틀렸대요. 저렇게 재수없기도 힘들어요. 범생이와 비슷한 수준의 친구가 성적표를 확인하자마자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해요. 성적이 잘 안 나왔나 봐요. 안쓰럽긴 하지만 아싸 가오리, 왠지 경쟁자를 한 명 제낀 듯해 은근히 기분 좋아요. 자, 이제 자신의 성적표를 확인할 시간이에요. 허걱, 이런 우라질 브라질 말미잘 레이션. 예상보다 훨씬 떨어지는 성적이에요. 좌절 곱하기 의욕 상실의 상태에 빠져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시험날 머리를 감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어요. 징크스가 생긴 것이에요. 다음부턴 절대 세수도 안 하고 시험을 보겠다고 맹세해요. 어느덧 여름방학이에요. 방학엔 스카이 안정권 점수 만들기에 돌입해요. 이번 작전은 새벽에 학교에 왔다가 별 보며 돌아가는 학교의 사르리라따 작전이에요. 학교에는 고3 수험생의 필수품, 쪽잠을 위한 아로마 수면 베개, 담요, 3디다스 슬리퍼, 완전 살림이 차려져 있어요. 전쟁이 나도 몇 달은 끄떡 없을 지경이에요. 이때 교복의 단추가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뜯어져요. 장시간의 작성과 잦은 야식으로 인해 늘어난 살을 작고 연약한 단추가 견디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몸만 초록색으로 변하면 헐크 소리 듣기 딱 좋아요. 하지만 이런 굴욕적인 비만과 고3의 고질병 변비와 피부 트러블은 대학만 가면 몽땅 해결될 것이에요. 엄마는 대학만 합격하면 피부과 시술과 성형외과 시술이라도 시켜주겠다 공약했어요. 공증이라도 받아둬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믿기로 해요. 그냥 믿자. 이때 나보다 모의고사 점수 10점이 높은 지지배가 코피가 터지는 일이 발생해요.
저 지집애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길래 코피까지 터지는 걸까 생각하니 왠지 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코피를 쏟은 친구만 대학에 가고 나는 똑 떨어질 것 같아요. 또다시 자신감 게이지가 바닥을 쳐요. 재수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재수없는 생각에 빠져들어요. 이제 스카이가 아니라도 좋으니 서울에 있는 학교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범생이는 공부로 지쳐있는 자신의 슬럼프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요. 자신감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신감을 만빵 회복시켜줄 난이도 최하 문제지를 풀기 시작해요. 빛의 속도로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내고 심지어 정확하기까지 해요. 오예, 난 천재가 분명해요. I'm so hot. 난 너무 잘났어요. I'm so cool. 난 너무 머리 좋아. 범생이 여자는 스카이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회복되며 다시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됨을 느껴요. 이때 아이돌 그룹 탑스타 A양이 수능도 없이 여자가 그토록 원하는 K대에 수시 입학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공부 한자 하지 않고 대학문을 땅 짚고 헤엄치듯 넘는 아이돌 지지배가 절대 비호감으로 느껴지며 이렇게 공부해봤자 뭐하나 인생 무상 허무함이 밀려와요. 나도 공부를 하지 말고 연예인이나 할 걸 그랬어요. 수능이 70일 남았어요. 여자는 수능 막판 스파트, 오답노트 만들기와 약점 보완 단계로 진입해요. 오답노트는 흘렸던 문제를 예쁜 노트에 오려붙인 뒤 색색의 볼펜과 형광펜으로 나만의 맞춤 참고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꾸만 좀 더 이쁘게 좀 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용솟음쳐요. 잠시라도 공부에서 해방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고3이 된 뒤 공부 빼고는 뭐든 다 재밌어요. 선생님이 들어와 기쁜 소식이 있다며 이번 수능이 쉽다는 평가가 나온 신문기사를 보여줘요. 그러니 공부 못하는 애들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래요. 헐,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비보 중의 비보예요. 지금까지 이 약물고 공부했는데 너나 나나 다 잘 볼 수능이 될 거라 생각하니 짜증이 솟구쳐 올라요. 쉽게 내고 싶으면 내년부터 쉽게 내라고 교육부에 청원이라도 내고 싶어요. 가뜩이나 짜증이 나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교육방송을 깜빡하고 녹화하지 않은 초특급 실수를 저질렀어요. 범생이는 엄마에게 내가 엄마 때문에 대학에 못 가도 상관없는 거냐는 막말을 던지며 그동안 몰아놨던 공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잔뜩 몰아 한 방에 엄마에게 화풀이를 해요. 화를 내자마자 범생이는 이제 내가 네 년의 밥이냐? 그렇게 유세 떨려면 공부하지 마! 라는 엄마의 분노 융단 폭격을 예상해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까 생각하는데 엄마가 수험생 딸 하나 제대로 보필 못해줬다며 미안하대요. 사실은 오늘 네가 먹을 보약을 데우느라 깜빡 잊었다며 엄마도 아빠도 안 먹는 보약을 건네줘요. 엄마에게 신경질 낸 것이 죄송해 온몸에 땅구멍이 다 입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수능이 30일 앞으로 오면 실전 수능 모드로 돌입해요.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수능형 인간으로 만들어야 해요. 공부 과목은 수능 시험 시간대에 맞추어 아침에는 언어 수리를 공부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과탐과 외국어를 공부해요. 문제를 풀 때도 초시계를 옆에 두고 한 문제에 1분 이상의 시간이 들지 않도록 연습해요. 수능 전날이 되었어요. 친척들과 선후배들, 엄마 친구, 아빠 친구, 언니 친구 할 것 없이 모두 엿과 찹쌀떡을 가지고 왔어요. 다들 잊지 않고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는데 점점 부담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라는 말이 내일 시험을 망치면 인생을 망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해요. 마지막 정리로 수능 예상 문제를 콕콕 집어주는 교육방송 선생님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며 끝인사를 해요. 만감이 교차하며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아요. 이 모든 고생이 내일로 끝이 나는 게 속이 시원하다가 다시 고3 처음으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복잡한 마음이에요. 울먹이는 나에게 엄마는 대학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 다 잘 될 거래요. 나보다 더 고생한 엄마를 생각하니 부담은 배가 돼요. 좋은 컨디션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밥 먹듯이 외우던 원소 주기율표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요. 내일 수능에 이 문제가 꼭 나올 것만 같아 잠이 안 와요. 벌떡 일어나 오답노트에 정리해뒀던 원소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외워요. 외우고 또 외워도 내일 잊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과 걱정이 쓰나미가 되어 여자를 괴롭혀요. 수능 아침이 되었어요. 여자는 아침 일찍 수능시험장 분위기에 적응하러 수험장으로 떠나요. 옷은 춥거나 더울 수 있으니 얇은 옷을 많이 껴입는 게 좋아요. 도시락은 평소에 늘 먹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준비하고 가방에는 여러 가지 책이 아닌 꼭 봐야 하는 오답노트와 교과서만 몇 권 챙겼어요. 머리는 아무리 떡이 져도 절대 감지 않아요. 감으면 공부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집안 식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집에서 나서는데 엄마가 품 안에 엿을 챙겨 따라 나와요. 아마 시험을 보는 사이 내내 교문 앞에서 기도를 하려나 봐요.